가수 정준영 씨가 단체 대화방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11건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오늘 검찰로 송치돼 보강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과 사고 직후 구조 과정을 밝힐 핵심 단서인 CCTV 녹화 장치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특별조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보가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0억 원가량 대출을 받아서 26억 원 상당의 재개발 구역 내 상가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대변인은 노모를 모시고 새 집이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전형적인 투기라고 일제히 비판해서 거취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박삼구 구모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최근 감사보고서 논란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아시아나는 오늘 주주총회를 열어 재무제표 승인안과 이사 선임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포근한 가운데 미세먼지도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주말엔 전국에 비나 눈이 오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가 오늘 검찰로 넘겨집니다. 네, 조금 전 정 씨를 태운 송치 차량이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출발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7시 48분 그러니까 한 10분 전쯤 서울 종로경찰서 안에 있는 유치장에 있던 이 정준영 씨가 밖으로 나와서 검찰로 향할 송치 차량에 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정준영 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검찰로 향하는 차량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검찰 조사 당시에도 입고 있었던 그런 정장 차림으로 지금 팔은 호송줄에 묶인 모습이고요. 또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좀 수염은 덥스러가게 기른 모습입니다. 네, 정준영 씨는 지난 21일에 구속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오늘 검찰에 넘겨지면서 지금 검찰로 향하는 차 안에 타고 검찰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조금 전 종로경찰서의 모습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를 담당했고 이제 오늘 검찰로 넘겨지면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조사를 직접 받게 됩니다. 네, 정 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었고요. 또 승리 등 연예인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16년까지 11차례로 드러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데요. 네, 정준영 씨 경찰서를 출발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하는 모습 보셨고 검찰 도착하는 모습도 이어진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조금 전 2월 산업활동 동향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 등 모든 산업활동 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2달 만에 생산과 소비 투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겁니다. 네, 먼저 전 산업 생산 지수는 전달보다 1.9%가 감소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도 전달보다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설비 투자 지수는 무려 10.4% 크게 줄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월보다 0.4% 하락했고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전월보다 0.3%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인 CCTV가 조작되거나 편집된 정황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군과 해경이 CCTV를 확보해놓고도 발표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수거 장면을 연출해 공개했다는 주장인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실제로 배에 설치되어 있던 DVR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전에 이것이 수거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사전에 수거가 됐다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세월호 DVR이 사전에 수거가 된 뒤에 그럼 배는 비어 있었겠죠. 배에는 DVR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이상 없이 꺼내왔다라는 것을 연출을 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아마도 어마어마한 참사가 났을 때 누군가는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사전에 수거를 할 수도 있었겠다. 그리고 사전에 수거해서 포렌식을 진행해서 내용을 살펴봤을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그 데이터들에 손을 댔는지 대지 않았는지까지는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뭔가 국민들에게 발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이런 연출이 필요했던 거 아닌가. 세월호 유가족들은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4.16 세월호 피해자 가족 협의회는 특조위의 발표가 끝난 직후 CCTV 조작 정황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당시 증거 조작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 국정원과 기무사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군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해군은 특조위 조사 결과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게 부적절하다면서도 당시 현장에서 수거된 모든 증거물은 구조 현장에 입회한 관계관들이 확인한 가운데 즉시 해경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조위가 지적한 CCTV 녹화 장치도 같은 절차대로 즉시 해경에 인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검찰에 제출된 CCTV 녹화 장치는 해군과 해경을 거쳤습니다. 만약 조작됐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누가 왜 이런 시도를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겠죠. 특조위는 제보가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복원한 세월호 CCTV 영상엔 참사 발생 3분 전인 오전 8시 46분 상황까지만 담겨 있습니다. 어찌된 이유인지 침몰 당시와 직후 상황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생존자는 세월호가 이미 기운 오전 9시 30분까지 3층 안내 데스크에서 CCTV 화면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CCTV 수거 시점도 의문입니다. 해경은 핵심 증거 자료인 CCTV를 참사 발생 2달이 지나서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거 작업을 찍은 수중 영상을 보면 CCTV 장치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중요한 물건을 찾았을 때는 반드시 그 물건을 비춰주고 이 물건이 맞냐 이렇게 해서 브리핑을 하고 위에서 감독관이 오케이를 해야지 그것을 확인하고 가지고 올라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특별조사위는 누군가 참사 당시 상황을 국민보다 먼저 알고 싶어 했을 것으로 추론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영상을 확인한 뒤 대국민 발표용으로 녹화장치 수거 상황을 연출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당시 수거 작업은 이례적으로 늦은 밤에 진행됐는데 특별조사위는 이것도 언론의 관심을 따돌리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조사위는 해경에서 수거 작업을 찍은 수중 영상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제보가 절실하다며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포근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분다고 하는데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낮에는 좀 포근할 예정인데 그래도 아침 공기는 좀 쌀쌀하다고요? 네, 일교차가 점점 커지는 요즘입니다. 북풍이 불면서 미세먼지는 해소됐지만 날이 무척 쌀쌀한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5.6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가량이 낮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13도까지 오르겠고요. 평년 수준의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대기 정체로 일부 충북과 전북 지역은 나쁨 수준까지 농도가 오를 수 있겠고요. 그 밖에 중서부 지역 곳곳에서도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중부지방에는 산발작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3도, 광주와 대구 18도, 부산 17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또 오후부터 밤 사이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천둥, 번개와 함께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음 주 초까지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거액의 빚을 내서 서울의 재개발 지역에 상가를 매입한 건데요. 노모를 모시고 살 집을 마련하려는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전형적인 투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재개발이 확정된 서울 흑성 뉴타운 9구역입니다. 이르면 5월 관리 처분 인가가 나면 철거 이주 작업이 진행된 뒤 오는 2023년쯤 아파트 1,5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흑석동 일대 재개발 구역 가운데 가장 사업성이 좋은 곳으로 꼽힙니다. 위치가 너무 좋은 자리이긴 해요. 왜냐면 흑석동 메인 자리잖아요. 여기가 평지잖아요. 왜냐면 약간 하루아리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개발 호재도 있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구역의 2층짜리 상가 주택을 지난해 7월 25억 7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상가 구입을 위해 부인 명의로 10억 원의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서울 지역 집값이 급등해 정부가 대책 마련을 고심하던 때입니다. 부일산 전까지는 뭐 일산에서도 오고 파주에서도 오고 아줌마들 여기 계속 와서 돈 얼마 더 줄 테니까 사달라는 문의가 엄청 많았어요. 투기 논란이 커지자 김 대변인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 대변인은 결혼 후 줄곧 전세를 살았다면서 홀로 있는 팔순 노모를 모시기 위해서라도 넓은 아파트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와대를 나가면 달리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재개발 완료 뒤 아파트와 함께 받게 될 상가 임대료가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우는 집이 있는데 또 사거나 시세 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4당은 김 대변인이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일제히 비판했고 일부에선 김 대변인의 사퇴까지 촉구했습니다. 지금 서민들은 경제가 나빠서 애를 쓰고 있고 정부의 입인 청와대 대변인은 돈을 전부 다 처분해서 이 건물 하나에 몰빵을 했습니다. 김 대변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에 사활을 걸어온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으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상가 매입 논란은 김 대변인의 거취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국회의원 4명 가운데 1명은 이른바 강남 3구에 주택 한 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 변동 사항을 보면 서울 강남, 송파, 서초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국회의원은 모두 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강남 3구 주택 보유자 가운데 한국당 의원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민주당 16명, 바른미래당 10명, 민주평화당 5명, 무소속 2명 순이었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이번 주말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내일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북미 협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한미 양국과 주변국의 조율이 긴박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최근 극비리 러시아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이번 주말엔 워싱턴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명 한 달여 만에 첫 방미입니다. 김 차장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측근인 찰스 쿠퍼만 부보좌관을 비롯해 백악관과 의회 인사들을 두루 접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돌파할 방안을 집중 조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앞서 미국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납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첫 회동으로 대북 대응 전략과 북미 협상 재개 방안을 긴밀히 논의합니다. 각기 러시아와 중국을 다녀온 이도원 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도 머리를 맞댑니다. 이들 국가들의 방문 결과를 서로 비교를 해보고 공유를 하고 그 두 국가들하고 어떻게 건설적으로 같이 이 대화 국면을 이어갈 수 있는지. 한미는 이번 외교안보 라인의 연쇄회동에서 대북 제재와 남북 경협에 대한 입장도 조율하는 한편 빈틈없는 대북 공조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중러 연대를 다지려는 북한에 대응해 중국과 러시아를 잇따라 접촉한 한미 양국이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일 어떤 방안을 도출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영등포에 있는 재활용 수거장에서 불이 나 인근 주민들이 연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류충섭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재활용 수거장에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불이 난 시간은 오늘 새벽 0시 5분쯤. 신고를 받고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2시간 2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번지기 쉬운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물이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저녁 서울 미아동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주택 3층에 사는 82살 김모 씨 등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 사이 창고에 쌓여있던 재활용품에서 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울산항에서는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벙커 CU가 바다로 흘러넘쳤습니다. 사고 선박은 파나마 국적 4만 5천 톤급 화물선입니다. 신고를 받고 해경은 화학방지함과 경비함 등 8척을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이어 오일 펜스를 200m 길이로 설치하고 흡착포를 이용해 긴급 방제 작업을 했습니다. 해경은 관계자들을 상대로 피해 범위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김학의 전 차관의 동영상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박영선 장관 후보자의 폭로가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당시 세세한 정황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황 대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김용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영선 후보자가 공개한 지난 2013년 3월 13일의 개인 일정표입니다. 오후 4시 40분에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당시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황교안 장관이 인사차 법사위원장실로 찾아왔다며 자신이 김학의 전 차관의 동영상 존재를 알리자 황 대표가 얼굴부터 귀까지 빨개졌던 모습이 생생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무부 장관님께 정말로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박 후보자는 이어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출석한 국회 영상을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아마 장관님은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문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가 김학의 사건을 몰랐을 리 없다며 몰아붙였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몰랐다고 오리발만 내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가 김학의 사건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황 대표는 당시 법사위원장이던 박 후보자와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은 있지만 김학의 사건 얘기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여러 번 자주 만났어요. 그래서 언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내가 다 기억할 수 없죠. 그렇지만 내가 CD를 보고 그것에 관련된 얘기 이래 한 일 없습니다. 한국당은 박 후보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박영선 후보자는 고발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안 한 것도 있지만 김학의 CD와 관련된 그런 내용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 존재를 알렸다는 박영선 후보자와 기억이 없다는 황교안 대표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논란은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박영선 후보자에게 김학의 전 차관의 동영상을 건넨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김 전 차관 임명 전인 지난 2013년 3월 초에 경찰로부터 해당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밝혔는데요. 본격적인 수사도 전에 누가 어떤 이유로 동영상을 건넨 건지 이를 놓고도 추측이 무성합니다. 조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2013년 3월 초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로부터 받은 건 CD 동영상과 녹음 테이프,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3월 초에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난사판, 눈으로 볼 수 없는, 말도 할 수 없는 CD 동영상과 녹음 테이프 그리고 사진을 입수를 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박영선 장관 후보자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동영상 존재 사실을 알린 날짜가 2013년 3월 13일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증명을 위해 낡은 수첩도 공개했습니다. 박영선 의원하고 저는 전화를 많이 하잖아요. 낄낄낄거리면서 오늘 얘기했더니 황교안 장관이 얼굴이 빨개지더라. 3월 13일은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지 이틀 뒤이자 김학의 전 차관이 내정 발표된 날입니다. 당시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힌 경찰은 이후 닷새 뒤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박지원, 박영선 두 의원은 경찰 내사 최소 닷새 전, 길게는 2주 전에 이미 동영상 CD를 본 겁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발끈했습니다. 청와대 검증 때는 내사조차 없다고 잡아떼던 경찰이 김학의 자료를 통째로 야당에 넘겨 정치 공작을 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동영상 입수를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야당 의원한테는 동영상을 이게 지금 건넨 그런 상태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검찰의 수사 묵살에 경찰이 궁여지책으로 정치권에 은밀히 제보했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해당 동영상의 원본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종의 보험용으로 야당에 건넨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박지원 의원이 입수한 동영상은 원본을 찍은 복사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동영상 입수 날짜에 차이가 나는 건 본인이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언제 영상을 입수했고 누가 왜 정치권에 넘겼는지는 어쩌면 김학의 사건을 풀 수 있는 첫 단추가 될지도 모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오늘 검찰로 넘겨지는 가수 정준영 씨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습니다. 네,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시 48분쯤 서울 종로경찰서를 출발했던 이 정준영 씨를 태웠던 호송 차량이 조금 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네, 저희가 뉴스 초반에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출발하는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세워져 있는 정준영 씨가 탄 차량을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장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뒤편 쪽으로 보이는데요. 뒤편 쪽에 그 유치장과 비슷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하는 입구를 통해서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량에서 이동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오늘부터는 검찰에서 직접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씨, 지난 21일에 구속됐습니다. 자, 아까 경찰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왔던 정준영 씨 조사 그대로 어떻게 받으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8시 25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앞서 종로경찰서에서 나올 때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역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경찰 수사를 받아오던 정준영 씨는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구속된 피의자에 한해서는 최장 20일, 네. 뭐 일반적으로는 열흘까지 수사를 하는데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최장 20일까지 수사를 받은 뒤에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네, 정준영 씨는 11차례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고요.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이 어제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과거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다가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핵심 참고인입니다.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수사 당시 청와대의 외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내사를 벌이던 경찰을 질책하고 부당한 인사로 수사를 방해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이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경찰은 2013년 3월 초 김 전 차관 관련 첩보를 확인했고 같은 달 중순부터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이 사의를 밝히고 이성한 청장 취임 뒤 첫 인사에서 경찰청 수사지휘 라인이 이례적으로 대폭 물갈이 됐습니다. 이 전 기획관도 보직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에 본청 부속기관으로 전보됐고 결국엔 승진하지 못한 채 옷을 벗었습니다. 이 전 기획관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업무 수첩을 바탕으로 당시 보고 겪었던 모든 일을 소상히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내사 외압은 물론 김 전 차관 임명을 전후해 박근혜 청와대가 비위 정황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증언한 걸로 보입니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사단으로부터 수사 권고 내용을 받아 검토하는 검찰도 조만간 특별수사단 구성을 마치고 수사를 공식화할 걸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이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기 전에 출국 금지 여부를 조회했던 사실이 드러나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지난 22일 이전에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김학이라는 이름의 출국 금지가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법무관들이 출국 금지 여부를 들여다본 경위를 확인하고 김 전 차관 측과 관련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모두 마무리됐지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잇따라 불발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국정 발목 잡기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어서 문 대통령의 임명 여부가 관심입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유방암 수술을 받은 1심이 수술병원.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동정심을 유발하는 피해자 코스프레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버려요 말을. 전립선 안 수술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그거하고 다르. 자료 제출과 답변 태도 등을 놓고 고성 끝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결국 파행됐습니다. 천연 다이아몬드 같이 소중한 분이다. 또 현직 대통령이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거의 정신병자 취급을 했어요. SNS상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했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천안함 폭침과 고 박왕자 씨 피격 사건 등 대북관과 과거 발언을 놓고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이렇게 청문회는 끝났지만 야당은 청문회를 마친 후보자 7명 모두 부적격하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특히 야당은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촉구할 정도로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각종 흠결이 드러난 인사들을 고위 공직자로 추천한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모두 부적격이고 정권에만 적격인 장관 후보자였다고. 청와대 인사 검증이 정말로 문제입니다. 그런 허물을 뻔히 알면서 후보자로 내놓았습니다. 이에 여당은 청문회를 정쟁과 국정 발목 잡기로 악용하려는 생각을 버리라면서 즉각 보고서 채택에 응하라고 되받았습니다. 정책 검증은 없고 흥신소 청문회, 관음증 청문회만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으로 임명된 경우는 모두 8명. 야당의 강력 반발로 일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끝내 무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번에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이뤄질 경우 전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경남 지역 2곳에서 치러지는 4.3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선거 당일인 다음 달 3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고
투표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등 두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와 세 곳의 기초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YTN은 지난해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 개발 도면 유출 사건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어디서 도면이 흘러나갔나 봤더니 개발 계획을 세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H는 허술한 내부관리 책임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서울과의 근접성 등을 이유로 유력한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됐던 고양 원흥지구 일대. 지난해 초부터 이 지역에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담긴 도면이 부동산업자들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토지 거래량은 급증하고 땅값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배후엔 LH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지역 개발 시 군부대 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군 자문위원 이모 씨와 고양시 인근의 개발 후보지 업무를 담당한 차장급 직원 A씨가 연관된 겁니다. A씨가 내부 이메일을 통해 이씨에게 도면을 전달했고 이씨는 지난해 3월 아는 부동산업자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이 도면을 유출했습니다. 이렇게 개발 계획을 입수한 부동산업자는 다른 부동산업자 2명과 이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비밀 누설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LH는 이씨와 계약을 해지하고 A씨는 개발 후보지 업무와 관련 없는 보소로 인사발령 조치했습니다. 정보 공개 그 지침을 이제 어떻게 보면 위배하신 거잖아요. 그 사실을 바로 인지하고 바로 저희가 개퇴직을 했거든요. 정보 이제 공개 의무를 이제 준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못 지킨 거잖아요. 결국 내부에서 개발 도면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LH는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도면 유출로 고양 원흥지구 일대가 3기 신도시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등 LH의 부실 관리가 정부 정책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과천 등 신규 택지지구 개발 계획 유출로 곤욕을 치른 LH. 이번엔 도면 유출 사건에 내부 직원들이 연루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또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에 이어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감사 보고서 문제로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룹 내 모든 직함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하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이른바 기내식 대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아시아나항공. 올해는 회계감사 논란까지 이어지며 악재가 계속됐습니다. 지난 22일에는 감사 보고서의 감사 의견으로 재무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의 한정을 받아 주식 거래가 한때 정지됐습니다. 나흘 뒤 감사 보고서가 적정으로 변경되고 거래가 재개됐지만 이 여파로 국내 신용평가사 2곳이 신용등급 하향을 검토하면서 시장 신뢰도는 추락했습니다. 경영진의 책임론이 불거졌고 결국 박삼구 회장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전격 퇴진을 선언했습니다. 그룹 회장직은 물론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 등 2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직과 등기이사직을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박삼구 회장은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그룹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룹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박 회장이 사퇴를 결정한 데에는 하루 전 대한항공의 주주총회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삼구 회장은 조양호 회장의 대표직 박탈 소식이 전해진 뒤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만나 아시아나항공의 금융시장 조기 신뢰 회복을 위해 협조를 요청했고 그 이후 거취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당분간 이원태 부회장을 중심으로 그룹 비상경영위원회 체제를 운영하고 곧 외부 인사를 회장으로 영입할 예정입니다. 20년 가까이 국내 양대 항공사의 총수이자 마수였던 조 회장과 박 회장이 하루 사이에 동반 퇴진하면서 앞으로 두 회사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초저출산이라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인구 쇼크가 당장 올해부터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더 적어서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되고 6년 뒤엔 65살 이상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기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은 1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합계 출산율이 1명 아래인 국가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저출산입니다. 다급해진 정부는 5년마다 발표하는 미래 인구 추계치를 2년 앞당겨 발표했고 극심한 저출산과 높은 기대 수명은 노인 인구의 급증과 유소년 인구의 급감으로 예측됐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기 수가 사망자보다 적어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17년 5,136만 명이던 총인구는 2029년부터 감소해 2044년 5천만 명 아래로 떨어진 뒤 2067년엔 3,929만 명이 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습니다. 특히 현재의 낮은 출산율과 기대 수명 등을 가정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에는 내년부터 총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 명에서 2067년에는 지금의 3분의 2 미만 수준으로 감소한 21만 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6년 뒤인 오는 2025년엔 65살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고령 인구 구성비가 20%를 차지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14살 이하 유소년 인구는 672만 명에서 2067년엔 318만 명까지 급감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어서 지금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정부가 이때까지 해왔던 대책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좀 재설계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중은 지난해에는 OECD 국가들 가운데 낮은 수준이었지만 2065년엔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인들이 청와대에 초청됐습니다. 외국 기업인들은 국내 활동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을 털어놨는데 특히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인 60여 명이 문재인 대통령과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외국 기업이 자국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입니다. 달라진 한반도 정세는 외국 기업인들에게도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금방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빨리 들어와 라는 메시지 계속 받았는데 대통령께서 너무 잘해 주셔서 그런 소리 듣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최근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규제 혁신 건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I'd like to express our concern about the air pollution, 미세먼지 problem. It is damaging attractiveness of Korea for foreign investors. Aligning domestic regulations with global standards is important, especially for SMEs, reducing their development and administrative cost, but also the time for exports. 한일 관계 때문에 기업 활동이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며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경제적 교류와 정치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양국 간 인적 교류가 한 해 1,000만 명에 이른다며 기업 간 경제 교류도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외국인 기업도 우리 기업과 똑같이 대우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해선 관계부처 장관이 처리 결과를 알리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미세먼지 해결 범국가기구 위원장을 맡기로 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기구의 의견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보어포럼 연례총회가 열린 중국 남부 하이난섬 보어회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국제적 자문도 얼어보려 한다. 이미 많은 국제기구에 조언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어제 아침에도 세계은행 임시총재에게 전화를 했다면서 세계은행에 많은 전문가가 있는데 도와줄 용의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공기청정기 등 관련 상품을 온라인으로 많이 주문하면서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1년 전보다 7.1% 줄어든 반면 온라인 부분은 1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관련 상품 판매 증가와 신학기 사무가전 특수로 전체 온라인 매출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설 명절이 지난해보다 앞당겨진 바람에 명절 선물 세트 판매가 1월에 집중되면서 대형마트 매출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2019 서울 모터쇼가 오늘 개막합니다. 국내외 자동차 업체들의 신차 경쟁이 펼쳐지는 현장이죠. 홍선기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서울 모터쇼에서 새로 공개한 소형 SUV입니다. 기아차가 개발 중인 컨셉트카가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 겁니다. 혁신적 스타일과 강성적 기술이 응축된 하이클래스 소형 SUV로 진행하여 국내는 물론 글로벌 SUV 시장에서 그 존재감을 과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서울 모터쇼에서는 이처럼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 20여 곳이 신차 30여 종을 선보입니다. 갈수록 수요가 늘고 있는 친환경차도 대거 전시됐습니다. 국내외 제조사를 막론하고 친환경차를 전면 배치한 곳이 많습니다. We will fully prepare for the e-mobility area, starting with Porsche's first purely electric vehicle, the Taycan. 현재 전체 모델의 30% 이상을 친환경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3개년 이내에 전체 60% 이상을 친환경차를 판매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 시작돼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서울 모터쇼는 벌써 12번째를 맞았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사물과 연결된 자동차를 주제로 하는 이번 서울 모터쇼는 친환경 에너지와 차량 공유 기술 등 모두 7개 주제별 전시관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메이저 모터쇼에 비해서 글로벌 업체들의 신차 공개가 많지 않은 점은 이번에도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달 7일까지 열리는 이번 서울 모터쇼에는 열흘 동안 약 65만 명의 관람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 주자로 태양 전지를 들 수 있습니다. 기존 실리콘 태양 전지를 대체하고 차세대 태양 전지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무기물과 유기물 합성을 통해 만드는 페로보스카이트 태양 전지. 기존 실리콘 태양 전지보다 제조가 쉬운 데다 비용이 5분의 1로 저렴해 차세대 태양 전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태양전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신개념의 페로보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표면과 전공수용층이 훨씬 더 적합하게 접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술로서 이 기술을 통해서 성능 향상과 안정성, 대면적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페로보스카이트 태양전지 표면에 결함을 줄이고 지퍼처럼 꽉 물려 상호작용을 높여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고분자 구조를 만든 겁니다. 연구팀은 지난 2017년 10월 페로보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최고 효율인 22.7%를 세계적으로 인증받은 데 이어 상용화의 걸림돌인 안정성 문제까지 극복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태양전지 상용화의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태양광을 흡수하는 3차원 구조를 갖는 페로보스카이트 방막 표면에 새로운 방막을 올려 이중층 구조부를 만들었습니다. 고안정성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면적 모듈에 적용이 가능한 보다 상용화에 근접한 기술을 제시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세대 페로보스카이트 태양전지 상용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이번 연구 성과는 과학 분야 최고 권위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이 하원에서 통과할 경우 사임할 것이라고 함에 따라서 합의안 통과 이후 브렉시트 과정은 차기 보수당 지도부가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메이 총리와 각을 세워온 보리스 존슨 전 외교장관을 비롯한 당내 인사들이 메이 총리의 후임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존슨 전 외교장관과 마이클 고브 환경장관을 가장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꼽았습니다. 오늘 아침은 공기가 무척 상쾌합니다.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회복했습니다. 어제보다 미세먼지 상황이 양호한데요. 다만 오전과 밤 한때 대기가 정체되면서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충북과 전북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다른 서쪽 지역은 일시 나쁨 수준을 오르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비나 눈이 시작돼서 종일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내륙에도 최고 3cm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 아침부터는 전국이 맑아지겠습니다. 눈비와 함께 날씨는 쌀쌀해집니다. 내일 낮부터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10도 선에 그치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모레 아침은 서울이 1도까지 내려가면서 다소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하늘엔 구름 많겠고요. 아침까지 중부 지역 산발적인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조금 낮아서 쌀쌀합니다. 서울 기온 5.9도, 대구 7.9도인데요. 낮 기온도 어제보단 조금 낮겠지만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이 13도, 청주 15도, 대구 18도, 부산 17도, 광주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굿모닝 화이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